발칙한 브리핑. 네, 지난 겨울 동안 전국을 거의 공포로 몰아갔던 일이 있죠. 바로 구제역입니다. 이제 봄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젖소를 살처분한 농민들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길거리 농성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불어로 천막 하나 없이 스티로폼을 깔고 침낭에서 이 차가운 밤 공기와 맞서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구제역 피해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얼굴도 상당히 많이 그을리시고 지금 현장에 올라오셔서 많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젖소농민들 께서 여의도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신데요. 네. 지금 한 몇 분 정도 올라오신 건가요? 현재 1,500명 정도 올라왔습니다. 1,500명 정도. 예.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떠세요? 현장 환경이 아주 열악하지만 구제역 피해 낙농가는 다시 목장을 재개해야 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로폼을 깔고 이렇게 침낭으로 해서 주무신다고. 참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재 한 50% 정도 선지급금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부 보상비 그리고 현 시세 이게 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부 보상금은 실제 가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00마리를 예를 들어서 100마리 살처분한 농가가 정부의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를 입식하려면은 3분의 1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멘트 바닥으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이게 정부 고시하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농협 산지 시세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을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0% 보상은 맞지만 농협 산지 시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낙농 특성상 고농료 고래는 찾지 못합니다. 농협 산지 시세로 하는 고시는 바꿔야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요. 농협 산지 시세라는 건 고농료가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저농료구가 거래되는 것을 농협 시세라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믿고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재입시를 하고자 할 때 자기가 매몰한 두수의 70%도 못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말씀하실 때 고농력 이런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고농력은 젖을 짜기 위해서 젖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년 30년 동안 개량을 합니다. 개량을 해서 그 소가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유량을 생산하는데 4위거든요. 이스라엘 1위입니다만은 이 4위까지 끌어올린 데 이런 우수한 그 우량종들이 하루아침에 매몰됐습니다만은 그런 우량종에 대한 보상 체계가 보상 고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시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다시 산업에 복귀할 수 있고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정말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20-30년 가량을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놨는데 얘들을 매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제대로 못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부의 차등 지급 방침 때문에 억울해도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차등 지급 방침 이런 게 어떤 건가요? 차등 지급은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제역이 발생할 시 정부 초공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미흡한 대응 부분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잘못한 부분을 정부에서도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네. 농가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차등 지급을 주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 때 수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네. 차등 지급을 줘서 그 농가가 다시 재기를 못하게 막는다면은 네. 누가 다시 예. 이 목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을 뿐더러 차등 지급에 대한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군요. 예. 그래서 차등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농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차등 지급에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농가가 잘한 데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모든 거 다 농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지금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제일 처음에 발생한 농가, 네. 그다음에 가령 이제 한 지역을 말한다면 파주라면 파주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농가는 20%의 차등 지급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부에서 초등 방어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데 네. 20%를 공제하겠다는 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농장의 소독기라든가 방역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장에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네.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은 네. 먼저 발생했다고 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가뜩이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차등 지급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차등 지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농민분들이 아무래도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좀 눈치 보여서 이것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젖소 농가의 농민분들께서 이렇게 단체로 목소리를 내게 되신 거는 그만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우 농가의 시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기로 이제 산출해가지고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근데 젖소는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전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20년, 30년 동안 개량한 젖소를 문전에서 자기가 개량한 젖소를 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농협 산지 시세 이 조사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농식품부 장관 고시에는 네. 농협 산지 시세 조사에 의해서 100% 보상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사 자체가 한 마리도 거래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격을 책정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고농협으로는 작년 1년 동안 한 마리도 거래되는 역사가 없다고 농협중앙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엉터리라고 저희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100%라고 뭔가 말할 기준조차도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근데 참 이걸 중요한 게요. 저희가 이렇게 소라고 하니까 그냥 다 똑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러네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리당 값어치가 있는 건데 젖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르시면서 우유를 짜는 거고 그 우유를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소의 가격을 딱히 뭐 판매를 하거나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참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돈 다 받으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팜플렛을 나눠주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왜 젖소에 100%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길거리에 나왔느냐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100% 받았다고 그러면은 얘기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발치 이제 제기를 해서 하루빨리 소를 입식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나오게 된 것은 3분의 1밖에 주지 않으면서 100%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한 부분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알려야 되고요. 또 정부에다 촉구를 해서 우리가 다시 목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보상을 조속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 보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장 소 가격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농민분들께서 이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소들이 묶고 난 다음에 다시 소를 키워서 그것도 젖을 짤 수 있게 될 때까지가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이 다 보상이 돼야지 진짜 100% 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 소를 송아지를 사서 입식하게 되면은 26개월이 돼야 우유를 생산하게 되거든요. 네네. 26개월 이전에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6개월 안에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게 살처분한 농가들에 대한 유대 네. 생산비를 제한 순이득금만 저희들한테 이제 주도록 돼 있는데 네. 6개월 그 생활안정제 자금이나 비슷한 돈을 주면서 26개월 동안 저희들 먹고 사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젖소의 특성상 네. 저 한우나 돼지 같은 경우는 금방 입식해서 한우는 한 30개월 정도면 고기로 출하할 수 있고 네. 돼지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고기로 출하할 수 있는데 젖소는 26개월 이전에는 생산이 되질 않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다 요구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네. 운영해 갈 수 있을 텐데 생산하기 이전에 이미 저희들은 도산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26개월이면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뭐 다른 대책 같은 게 뭐 마련된 게 없는 건가요? 대책이 마련되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노숙농성을 하게 되고 차이찬 세멘트 바닥에 나오게 된 것은 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소독 열심히 하고 정말 그 환경 깨끗이 하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에서도 초동 방어가 늦장을 돼가지고 네. 그로 인해서 전 국토가 640농가에 3만 7천 두를 매몰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다시 우리가 낙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나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다시 재개를 하고자 해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차이찬 세멘트 바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 그게 몰려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거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젖소 농가 특히나 이제 그 살처분한 농민분들 중에서 그 매몰 지역이 부족해서 자기 그 축사 안에 묻으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고시에 따르면 이 그 묻었던 지역에서는 한 그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또 뭐 소를 키우거나 이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뭔가 해주는 게 없는 건가요? 그 정말 우리 이제 동지들 보면은 억울하거든요. 네.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축사에 묻은 농가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하루빨리 네. 목장을 재개하고자 하는데 정부의 규정은 일단 매몰 그 지는 3년 동안 발굴을 못하도록 돼 있고요. 3년 동안. 예, 네. 발굴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지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목장을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들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네. 매뉴얼대로만 정부가 했다고 그러면은 정부의 시유지라든가 또 네. 국유지라든가의 매몰지를 선정해서 매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급급하니 우사 안에다가 묻어놓고 나중에 3년 후에 너희는 목장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빨리 조처를 해가지고 매몰지를 다시 발굴해서 네. 국유지라든가 이런 데로 옮겨가지고 네. 다시 목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당시에 묻을 때는 분명히 정부가 시켜서 묻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농민분들에게 지금 묻을 데가 없으니까 당신 축사에 일단은 묻으세요라고 정부가 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일 텐데요. 저도 그 500마리를 네. 한 마리 발생해가지고 묻었습니다만은 묻을 네. 당시 제가 입회를 하지 못했고요. 왜 네네. 그러냐면 저는 이제 발생을 해서 묻겠습니다 결정하고 바로 쓰러져가지고 119 병원에 실려가서 네. 입원해 있다 나왔기 때문에 매몰지를 어디다 선정했는지 하는 부분도 모르고요. 공문이 나와가지고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 농장에 매몰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근데 그 매뉴얼대로 따르질 않고 우사 안에다 묻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네. 매뉴얼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장에 대한 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농가는 결국은 3년 동안 그냥 놀고
먹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네. 파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속히 정부에서 파헤쳐서 국익이라든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정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도 젖소를 키우기 시작해서 26개월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 이분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부가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신다면 정부가 와서 여기에 묻으세요라고 하면 묻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는 농가들이 그 600 낙농가, 640 농가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네. 정부에다 그런 부분을 빨리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후에 발생된다 하더라도 네. 축사 안에다, 우사 안에다 묻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아, 진짜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나. 정부가 이렇게 아마추어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성장에 한나라당 의원 한 분이 오셨더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의원이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까지인지 몰랐다. 내가 한번 경기도 의원들한테 모아서 잘 같이 얘기해보겠다라고 한나라당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뭔가 좀 조치가 없었나요? 아직은 연락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선의 대책이 나오길 네.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요. 아, 여야 따지지 말고 좋은 네. 해결책을 내놓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민중의 소리가 이 첫 보도를 하고 나서부터 각종 언론들에서도 그렇고 김미화 그 라디오에서도 출연 섭외가 있었고 했었는데요. 좀 언론 보도들이 되면서 조금 반응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동조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민중의 소리가 타면서부터 KBS 방송, SBS 방송 이런 네네. 방송국에서 와서 저희들을 보도해 주게 됐고요. 또 이제 다행이네요.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알려서 네.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요. 네. 저희들 목적은 다시 목장을 재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네. 과도하게 정부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네. 저희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정부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목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니 실컷 다 받아놓고 보상금 더 타내려고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쪽이 또 많거든요. 저희 민중의 소리나 이런 쪽에서는 안 그러지만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억울하시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을 많이 타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제 네.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보상보다는 저희들이 목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100%가 아닌 네. 돈을 적게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목장을 재개한다면은 저희들이 만족하게 이 산업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네. 저희들이 정말 신이 준 소중한 우유를 생산해서 소비자라든가 국민들이 그 우유를 마시고 우리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이 세들이 건강할 수 있고 체력이 든든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장에 재개하고자 하는 네. 것뿐이죠. 돈을 벌고 또 구제역을 통해서 매몰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과도하게 정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이 산업에 목장에 재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다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보상금 돈은 필요 없다, 젖소를 다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참, 이게 정말 이분들의 진심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상금이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젖소를 키우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심정은 꼭, 이게 정부가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더 많이 알려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 그리고 보고 계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들이
640농가, 네. 전국 구지역 피해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 낙농가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다시 저희가 목장으로 재개해서 이 산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뿐입니다. 과도하게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시대로 하라는 대로 따르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재개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은 분통이 터지고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부에게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정부가 변하고 달라져서 다시 우리가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도 정말 많이 비대 위원장님께서 말씀 정말 잘하신다. 설득력이 정말 있네요.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위원장님의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많이들 힘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현장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